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자, 오늘 넥스트 거래까지 이제 애프터마켓까지 끝난 우리 에코프로를 좀 볼 텐데, 일단 에코프로가 오늘 4% 가량 이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프로 비임도 볼게요. 에코프로 비임 같은 경우도 5% 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급락, 그리고 또 사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이 반도체 AI 쪽을 이끌어가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은 안 좋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지수는 그래도 잘 버텨주죠. 워낙 대형주들이 잘 버텨주니까 이렇게 지수는 잘 버티는, 현재 이 구간은 이 나스닥 차트나 나스닥 지수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반도체 지수가 막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약간 하락세를 면칠 못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 혹은 반도체 쪽 관련된 기업들이, 또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버텨주다 보니까 마치 시장은 너무나 좋은 것처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직 이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결국에 반도체와 AI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장이 결국 계속 상승 추세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도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흐름에 계속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거고, 최근에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2차 전지고, 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다시 변했고, 그래서 오늘 이 하락은 사실 시장에 대한 하락, 그리고 개별 종목이나 개별 섹터에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단 오늘 외인과 기관들의 시장의 매도세에 어쩔 수 없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의 하락이 나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큰 재료, 이 시장 재료에 재료 소멸적인 부분들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죠. 정상회담을 했고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뭐 관세 145%에서 관세를 47% 낮춘다. 그리고 중국과 협의가 잘 끝났다. 또 희토류에 대한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잘 풀렸는데, 오히려 이런 잘 풀린 장에서 그 오늘 하락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 마감 때 한번 갑자기 이상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저점 바닥에서는 계속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장 초반부터 오늘 중요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세를 면칠 못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볼게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거 2차전지 안 빠지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 윗꼬리 달고 4% 가량 하락,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누군가는 분명 고점 신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장에 대한 하락은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는 뭘로 본다? 바로 기회로 봐야 된다. 네. 지금은 뭐 에코프로가 뭘 하고 에코프로 비앱이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읽는 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2차 전지 붐이 불었던 이때와는 분명 다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막 음극재가 뭔지 양극재가 뭔지 어떤 소재인지 막 이런 것들을, 뭐 전기차가 도대체 유럽에서 얼마가 팔리고 막 이런 걸 공부하고 막 했잖아.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2차 전지는 진짜 미래 먹거리 최고의 섹터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매도를 못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때도 언론에서 막 "팔지 마라, 팔지 마라. 무조건 더 간다." 그 유명한 아저씨들 나와 가지고. 근데 이게 뭐야. 뭐 "공매도와 싸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보단 이성적으로 이 단기적인 파동에 대한 고점이 어디고, 우리가 항상 상승 추세라는 건 언제든 무슨 종목이든 간에 이런 등락폭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런 등락폭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그래야 고점까지 진짜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걸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은 다 끝이 났어요. 어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금리 인하가 발표가 있었고 파월 의장이 그다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 매파적인, 그러니까 약간 어 부정적인 약간 어투로, 부정적인 단어로 시장을 약간 약세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이 막 무너지지는 않았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보다 사실 오늘 나왔던 이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제 일정들도 좀 정리를 좀 해 드릴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오늘 뭐 안 봐도 뻔한데 이렇게 기관이나 메이저 수급들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에코프로만큼은 오늘 외인들이 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했던 건 아까 제가 봤던 그 이상 수급으로 좀 약간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매수 상위를 보면요. 결국에 JP모간이 가장 큰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매도만 한 건 아니고 이런 흐름에 이제 무서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또 떨어지면 '난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이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바로 V자 반등보단 아마 이런 주가 흔들기가 더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제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네. 예전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주가 떨어질 때 RSI 떨어지지 않는 상승 다이버전스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자리, 그리고 전체적인 큰 파동은 이제 앞으로 이런 임펄스에 대한 파동으로 끌고 갈 거고, 이런 등락폭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3파동 고점이라는 거, 이런 작은 마이너한 파동의 5파 고점이 나올 것이고, 지금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3파 이 단기적인 3파 고점은 확정이고 이제 이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고점을 만들 거고, 이 고점을 만드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정확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이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등락폭이 커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타점들을 잡게 되면은 우리는 뭐 남들이 이제 30% 수익을 볼 때 정말 크게 60%대까지도 늘릴 수 있고, 60% 수익을 볼 때 우린 120%까지 180%까지 늘릴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리고 또 이런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고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전략과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단기적인 이런 우리가 진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최대한 빨리 켜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영상을 짧게라도 찍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사실 이게 장중이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프리랜서 분들이거나 뭐 주부님들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라이브 방송을 좀 키기 전에 다이렉트로, 이게 가장 또 효과적이더라고요. 일단 다이렉트로 중요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알림 신호를 좀 드릴 겁니다. 문자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문자를 받는 방법은 밑에 있는 제 번호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에코라고만 단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저장을 해 놓고요.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게 뭐 매일 있진 않겠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뭐 2-3주에 한 번 있겠죠. 일단 보내만 주시면 제가 다 저장해 놓고 이런 신호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가끔씩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받은 거 처리하는 것도 문제야. 시간 오래 걸려.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받고는 싶지만 이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달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것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가끔씩 요즘에도 "아니 너가 이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에코프로 BM 너 혼자 하면 되지 뭘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혼자서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 주식이나 코인도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바빠요. 자산을 분배시켜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제가 타점 같은 거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 찍으면서 공유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뭐 포트폴리오를 다 까 가지고 이거 매수해라 이거 매수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네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받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빚도 많이 져보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에 제 계좌의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었던 건 시장을 공부했던 거였고, 두 번째로는 기준과 원칙을 잡아 나가는 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다 같이 좀 만들어 드릴 거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네 같이 하면 우리는 더 큰 수익과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챙겨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에코 이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네 좋은 인사이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